아침 햇살 비추는 거리 위로 엔진 소리 희망을 싣고 수많은 얼굴 수많은 사연 그 속에 나도 웃고 있어요. 손은 드는 그 사람에게 잠시나마 쉼이 되길 바라죠. 오늘도 난 이 도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달려가요. 달리는 내 삶 그 길 위에 안녕하세요, 작은 소금입니다. 인연들이 오늘이 2026년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달인데 제가 택시가 34년 차인데 어떻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전번 방송에서는 이 세팅하려고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려갑니다. 지금 전화가 끄고 제가 택시를 34년 차인데 제가 만으로 한국 나이로는 26살에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만으로는 24살이에요. 만으로는 24살. 왜냐면 제가 생일이 11월생이라 제가 처음 택시를 시작했을 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 택시를 처음으로 타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모르는 게 스텔라. 제가 조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6월 15일부터 19일 상주 합격돼서 오시기 바랍니다. 상주 교육 갔다 오시는데 교육 당첨돼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데 큰 무리 없게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지금 나이가 만으로는 58, 68년생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택시를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추천 안 하고 싶은 거는 가정을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택시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잠도 쪼개서 자면서 내 일, 그러니까 내 시간은 포기해야지 지금 쉽게 해서 순수익으로 500만원 벌이를 하려면은 내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로지 택시에 적립을 해야지 한 달에 500 수입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을 둔 자녀나 들어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택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93년도 1월 달부터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목소리 잘 들리시죠? (93년도 1월 달부터 택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차종이 스텔라였어요. 스텔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텔라 하면은 창문 이거 돌려서 손으로 열리는 거. 이거 버튼식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노안이라 댓글을 보려면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이는 못 속여요. 어, 500을 남으려면은 지금 물어보셨는데 600 찍어서 500 쉽게 해서 600을 찍게 되면은 우리 LPG 차량은 기름값이 어영부영 한 100만원 돈 나갑니다. 뭐 소나타급이냐 그랜저급이냐
기름값 그거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1년에 자차 빼고 270만원입니다. 270만원이 약간 넘어요. 그거를 12달로 나눠보세요. 계산기가 없네. 그렇게 되면은 한 700에서 700 정도 벌어야지 순수익이 500 남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면 700을 벌려면은 얼마를 일을 해야 되냐? 인천 유나이트님, 감사합니다. 가스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 저는 전기차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긴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전기차는 유지비가. 전기차에 대한 단점은 뭐냐? 한 가지,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가 그렇게 고장률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에 비하면은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 뭐 사건 사고 보면은 무섭죠. 막말로 해서 속된 말로 통닭구이 된다고 그러죠. 뭐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면 경우. 그런데 그런 사건 그렇게 왜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지비가 엄청나게 싸다는 거. 특히 집밥이 있어야지 진짜 유지비가 쌉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전기값이 좀 많이 비싸요. 지금 뭐 얘기 듣기로 300만원, 아니 킬로와트당 300원이 약간 넘는다고 그러는데, 할인 받고 해가지고 심야 전기 쓰시는 분은 200원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가맹을 하세요. 가맹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지금 카카오가, 그전에는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주는 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떼가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단점은 뭐냐? 가맹을 하게 되면은 강제 배차. 가맹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얼추 시간 돼가지고 집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강제 배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퇴근골로 해가지고 방향을 맞춰서 퇴근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맹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맹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안 그래요. 비가맹이 오히려 복귀콜은 더 잘 잡아요. 서울이나 부천이나, 제가 인천이니까 서울이나 부천이나 뭐 경기권 어딜 가든 간에 복귀콜은 오히려 비가맹이 더 잘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맹은 일명 레이더가 넓어요. 멀리 있는 콜도 비가맹한테 줘요. 하지만 가맹은 키로수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콜을 가맹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인천 복귀 손님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남에 같이 가맹하고 비가맹하고 같이 서 있으면 가맹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가맹 우선 먼저 주고, 우리 비가맹은 그거보다 비가맹이 못 잡는 먼거리 콜을 복귀 콜로 잡고 내려오는 거죠.
운 좋으면 뭐 바로 옆에 있는 콜. 그 콜을 잡고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택시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가맹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을 전번 방송에는 뭐 세팅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많이 잡고 이렇게 제 사무실이 좀 당구대가 설치 있어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실질적으로 한 10분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좀 오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딱 구독자가 4,000명이에요. 구독자가 4,000명 출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세팅을 장비부터 해서 새로 싹 구입해가지고 장비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화 상담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이 채팅 하시기 어려우면은 채팅하시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전화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방송에 목소리는 나갑니다. 택시가 처음이시면은 인천의 콜량이 제일 많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카카오콜이에요. 제일 많은 건 카카오콜.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비슷비슷한데 인천 이음콜하고 우버콜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뜨는 게 온다콜이었는데 온다콜이 요즘 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콜 뜨쪽에 티모니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모니콜 요렇게 카카오, 인천 이음, 우버, 그 다음에 티모니콜 거의 이 4개 콜이 인천에는 많이 있습니다. 콜량은 일단은 처음 하시니까 카카오 가맹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큼 수입은 올리실 거고, 제 아는 지인이 작년 12월 달에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저희 서클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때 당시는 제가 가맹을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카카오에서 주는 콜 뿐만이 아니라 미터기 수익금의 전체 수익금, 미터기 전체 수익금을 수수료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다가 얘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힘들어 하길래 그러면 몇 개월금만이라도 가맹을 해봐라. 가맹을 해봐라. 그러니까 가맹하니까 수익이 확 틀려지대요. 그러니까 수입이 왕창 많아진 거죠. 하지만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돈도 그만큼 많아진 거고. 하지만 지금 5월 11일부터 카카오에서 준 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떼가니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가맹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카카오 가맹을 하시면서 우버도 가맹을 두 군데 가맹은 절대 안 됩니다. 벌금 내요. 벌금이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돼요. 두 군데 가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맹은 한 군데만. 현재 가맹 받는 게 카카오하고 우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앱을 깔고 그냥 편안하게 콜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진상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상손님은 제가 93년도 1월달부터 스텔라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블랙박스가 처음 생긴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것도 전방만 하고 실내 음성, 그때 당시는 음성 녹음을 안 시켰어요. 하지만 이 블랙박스가 생기면서 그 전에 20대, 30대 때 손님들하고 저하고도 많은 실갱이를 했었죠. 취객들하고. 진짜 그때는 진상 손님도 많았고, 제가 20대 때 그 스텔라 90년대 시절에는 택시 강도도 많았어요.
쪽재민님 들어오셨네. 근데 이 진상 손님 블랙박스가 생기면서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그러더니 블랙박스가 이제 실내 녹화도 되고 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사실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진상 손님이 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싸움은 주거니 받거니 뭔가 기사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진상 손님이 생기는 겁니다. 아, 진상 손님이다 싶으면은 내가 말을 안 하거나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하거나 그래도 진상 피는 손님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1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걸릴까 말까. 아, 제가 엊그저께 약간 진상 손님, 콜 손님인데 진상 손님을 하나 만났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가맹이니까 5kg, 6kg, 길게는 10kg짜리, 시내에서도 10kg짜리 콜이 떨어져요. 근데 5kg짜리 콜이 떨어졌어요. 손님 위치가. 그럼 5kg까지 제가 달려가서 손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5kg를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진짜 오가는 차도 없고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손님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금방 나간대요. 그래서 금방 기다리다 보니까 어영부영 5분을 기다렸네. 그래도 안 나와. 또 전화했어. 지금 내려가고 있대요. 내려온다는 사람이 10분이 넘어서 제 차를 탄 거예요. 저 여기가 산골짜기가 아니었으면은 저 손님 신고하고 바로 그냥 차 뺐을 거예요. 하지만 5km 간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진상 손님 타가지고 손님 두 분이 탔는데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사람은 살살 약 올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저보러 수익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벌만큼 벌고요 저 유튜브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이 확 조심해지더라고. 그 손님들이 말수가 확 줄어. 그러니까 이 진상 손님은 기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진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는 요즘도 가끔가다 있지만 택시 강도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택시 강도. 그때는 카드가 아니라 다 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외진데 가면은 기사가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런 시절. 지금 제가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이 서투른데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채팅을 좀 서투르다 그러시면은 전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우리 차량 에어컨 트실 적에 자가용 에어컨 트는 거하고 택시 에어컨 트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택시 에어컨은 찬 바람이 나 있는 쪽으로 향하게 틀지 마세요. 100% 에어컨 감기 걸립니다. 지금 문소리 나왔죠? 지금 회원님이 한 번 또 들어왔어요. 청포도님 반갑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나한테 직접 쐬게 되면 에어컨 감기 한 번 걸리잖아요. 일주일 이상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우리가 자가용 탈 때는 뭐 잠깐 타니까 나한테 찬바람 오게끔 하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겉옷을 항시 챙겨야 한여름에도. 에어컨 감기 한 번 걸리면 진짜 일주일 이상 고생해요. 에어컨 감기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첫 차가 스텔라였었고, 그때 이제 법인 택시였었는데, 법인 택시가 처음에 입사를 딱 하니까는 거기 과장인가 누가 이렇게 시운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시내에 한 바퀴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출근하니까 새벽 근무가 산학금이 3만원. 그때 당시 93년도에요. 93년도 1월. 그 다음에 오후 근무가 33,000원. 그때는 이 90년대만 해도 지금 흔히 얘기하는 하루차가 거의 없었죠. 교대차. 12시간 막교대. 그리고 교대하러 가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셨네요. 저기 12시간 막교대를 하게 되면은 차고지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자동 세차기도 없잖아요. 자동 세차기도 없는데 그때 당시는 교대 차량 때문에 차고지에 세차 아줌마가 있었어요. 세차 아줌마가 세차 싹 해주고, 그리고 자가용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 송도동 쪽제비님 뭐라고 쓰신 거야?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도동 쪽제비님이 지금 26의 개인 택시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26에 법인 택시를 시작을 했죠. 정확히 송도동 쪽제미님하고 저하고 맞아요. 송도동 쪽제미님 택시계의 아이들 맞아요. 송도동 쪽제미님하고 저하고 딱 30년 차이에요. 30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도동님 쪽제비님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택시를 시작했죠. 근데 택시 시작한 나이는 보니까는 송도동 쪽제비님은 26살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은 저는 26살에 법인 택시를 시작을 한 거고, 아마 송도동 쪽제비님 지금 한참 일하실 거예요. 지금 이 송도동 쪽제비님이 아까 여기 유나이트드님 전기차, 송도동 쪽제비님이 전기차를 몰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넓은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시네. 쪽제비님은 잘 아시네. 아이오닉 5, 아니 6.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맨 처음에 구입 단가도 요즘 그랜저급이나 아이오닉급이나 조금만 더 주면은 전기차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중 생각해보면 앞으로 전망도 그래요. 이제 거의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옆에서 잠깐 말소리가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헷갈려요. 이렇게 첫 라이브 방송에 실질적인 첫 라이브 방송이죠.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님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배명식님.
처음 하시는 분들,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택시 손님이 탔다, 아니면 빈차다, 급하게 아니면 빠르게 운전하지 마세요. 일명 원래는 우리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중교통수단이 돼버렸어요. 대중교통수단이 돼버리니까는 손님이 타면은 무조건 되고 빨리 가야 된다. 그 전에 우리가 손님으로 탔을 때도 좀 빨리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빨리 가주세요. 당연히 나도 빨리 데려다 주고 얼른 다른 손님 모시는 게 이득이니까 이 기사님은 당연히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타자마자 빨리 가주세요. 스트레스 확 받아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하지만 운전을 하시면은 그 습관은 진짜 버려야 돼요. 그 습관 때문에 택시 초보자들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손님이 타면은 무조건 되고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죠. 자꾸만 급해지죠. 보험료 할증 무서워요. 지금 개인택시 파신 분들이 이 개인택시 보험료 때문에 파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서 보험료가 1,000,000원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돈 벌어서 보험료 내다 보면 진짜 손해. 그래서 보험료 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특히 우리 가맹하시게 되면은 유나이트님 가맹을 하시게 되면은 강제배차 콜이잖아요. 강제배차 콜이니까는 요즘은 진짜 콜 취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손님 태우러 급하게 요즘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이 콜 손님 때문에 많이들 해가지고 인천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을 잡았어도 가맹은 그래도 시간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짧으니까 웬만큼 법규 지키면서 가셔도 손님이 콜 취소 안 해요. 그러니까 콜 잡으면서 콜 잡았다고 오늘 생방송 언제 끝났나요? 아니요, 오늘 밤새 할지도 몰라요. 밤새 할지도 모르니까 뭐 얼른 퇴근을 하시든가. 배명식님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가맹을 하시더라도 강제배차로 콜을 받았어도 급하게 그 손님 태우러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콜이 강제배차로 나한테 떨어졌다. 그 손님은 내 손님이니까 편하게 가세요. 우리 비가맹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비가맹들이 콜을 잡고서 콜을 잡고서 가다가 이제 비가맹들이 조금 더 위반을 많이 하는데 비가맹들 특히 왜냐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콜 취소를 많이 당해요. 가맹보다는 콜 취소를 많이 당하니까는 비가맹들을 특히 비가맹들 운전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우리 송도동 쪽제비님 지금 제가 알기로 하루 평균 키로수가 300km 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로 하게 되면은 충전비가 한 달로 한 얼마 정도 나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도동 쪽제비님이 콜 취소 호출료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본 택시에 대해서 예를 하나 거의 다 갔는데 코치도 당하면 열 받죠. 당연히. 그 콜비에 대해서 일본 택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이 500엔. 500엔이면 한국 돈으로 5,000원이에요. 한국 돈을 그냥 쉽게 계산할게요. 그냥 500엔. 그 다음에 거리 요금이 252m인가에서 100엔씩 올라가요. 1,000원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요금은 비싼데 거리 요금 기본 요금은 비슷한데 거리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 택시가 비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콜비. 일본 택시는 콜비가 500엔이 붙어요. 기본 요금이 500엔인데 호출료가 500엔이 붙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1,000엔이에요. 호출료까지 포함해서 기본 요금부터. 기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000엔. 10,000원. 저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여기 지금 제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호출 취소에 대해서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호출 취소 수수료는 없다고 그러네요. 하지만 당장 시급하면 호출 취소 수수료, 그 다음에 호출료, 취소 수수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택시 호출이 많으냐, 배회 영업이 많으냐 물어보니까 배회가 조금 더 많다고 그럽니다. 왜? 호출료가 비싸니까. 진짜 몸이 불편하거나 내가 저기 큰 대로까지 못 걸어갈 상황이면 당연히 호출 부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구월동, 그 다음에 부평 제가 9세대라 자꾸만 진선미 그 진선미가 옛날에 부평 거기가 진선미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제는 진선미 예식장이 참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부평 진선미 앞에 지금 젊은 애들 먹자가 형성이 돼서 그 골목 안에서도 콜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호출료가 있으면 과연 부를까요? 제가 이거를 호출료를 국토부에 3번 건의했는데 3번 다 빠꾸 당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서 호출료 만들어 달라고 사인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울은 아닌 듯하고 저기 고향 일산 쪽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인지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료는 그 국토부에서 답변 온 게 국토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가맹 회사하고 협약을 해야 된다. 지자체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호출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인천도 지금 정 안 되면은 조합에서 사인지라도 걸어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호출료, 기본 호출료하고 기본 취소 수수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동 쪽제비님 아까 물어본 거 답변을 안 하시네. 저기 썼구나.
전기차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한 달에 하루 평균 300km씩 뛰어가지고 한 달 전기 충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45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45만 원.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충전 단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300km씩 뛰게 되면 소나타급도 LPG 값이 100만원 돈 할 거예요. 어영부영. 지금 국가에서 유가 보조금, 그 유가 보조금이 리터당 171원 정도 하고, 국세청 보조금이 41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요것도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도 지금 내렸어요. 171원에서 150원대로. 지금 우리가 LPG 가격이 1100원대인데, 1100원대에 그 전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추 한 800원대 넣었어요. 그 금액은 그렇게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국가에서 유가 보조금을 171원에서 151원인가? 그건 조금 이따 검색해. 아무튼 20원 돈 정도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택시하기 참 좋은 세상이에요. 뭐 길 몰라도 요즘은 콜로다 이거 내비대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송도동 쪽재민이 지금 계양경찰서 가신 거예요? 낯술이 무섭죠. 그 송도동 쪽재민이 어떻게 택시비는 받으셨나요? 송도동 쪽재민님도 여기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송도동 쪽재비님 뭐 유튜브 하시는 거 다 아실 테고 저보다 더 유명하니까. 아유, 송도동 쪽재비님 뭐 택시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홀 잡고 내비대로 움직이면은 그나마 진짜 편한 세상인데, 제가 처음 택시 시작했을 때 내비게이션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옛날에 다들 그랬을 거예요.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자동차 딜러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지도책을 갖다 줬잖아요. 지도책. 옛날에 다 지도책 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택시 안에도 진짜 지도책은 필수. 그러다가 인천 시내에서 손님이 탔는데, 그냥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신신예식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몰라, 신신예식장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신신예식장이라고? 신신예식장 몰라.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스텔라잖아요. 택시 스텔라. 창문도 이거. 옆에 택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 택시한테 이제 운전석 쪽으로 가면은 옆에 택시가 조수석 창문 꽉 닫아 있으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택시를 오른쪽에 놓고 제가 왼쪽으로 차대고 오른쪽 창문을 이러고서 창문 조금 내려가지고 빵 내가지고 신신예식장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이에요. 인천 시내 길 외우는 데만 어영부영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길을 안다고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손님들이 부르는 명칭하고 제가 아는 명칭하고 틀리더라고요.
그 명칭 외우는 데만 어영부영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삐삐 시절이 있었고 핸드폰 시절이 있고 핸드폰 다음에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돌입을 했죠. 내비게이션 돌입을 하니까는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딱 치고 가니까 내비게이션대로 가니까 손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왜 돌아가냐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내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 자체가 대로로 길 안내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엄청나게 돌아가가지고 내비대로, 그래도 내비를 켜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 생겨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콜을 불러가지고 내비게이션대로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시비 거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들은 꼭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거냐? 내비대로 갔는데도. 어떤 손님이 시비 거냐? 일명 꼰대.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왜? 나이 먹은 사람이 옛날에 다니던 길, 그 길.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내비를 상당히 믿고.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 길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은 손님 모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길이 있고 택시가 가는 길이 있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화도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세대가. 이제 점점 내비게이션 길대로 가주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 근데 가끔가다 지금 제 지인이 인하대 후문에서 용현동 어디를 갔는데 내비대로 갔는데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인하대 후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쭉 직진하면은 골목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대로로 안내한 거야. 용현 사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한참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그게 택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인이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내비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한번 보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택시 시작하시게 되면은 좀 축소해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림판 길 안내 그림판 보면은 아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직선인가 알잖아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길하고 옛날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대로 갔다면 약간 실갱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60 넘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옛날 길을 선호해요. 60 넘으신 분들은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택시를 34년간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길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나 외국인 손님면은 무조건 되고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대로. 그래야지 외국인은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만 믿어요.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든 말든 외국인은 무조건 되고 내비게이션대로만 가주세요. 오히려 내가 빠르다고 빠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요거 손님이 상당히 불안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내비게이션대로.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는 거 알기 때문에 몇 번 타본 친구들이라
딱 내비게이션 키란다 뭐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주세요. 미리 얘기해요. 젊은 친구들은. 예. 청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TRS 무전기 콜 있죠? 무전기 콜 있을 때도 청라 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앞으로 인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은 청라 손님이, 택시 손님이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청라의 콜 손님 많습니다. 콜 손님 많아요. 하지만 제가 택시를 하면서 지하철이 생기잖아요. 택시 손님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짧은 거리 손님이 많이 늘어나요. 택시를 하면서 장거리가 날까요? 짧은 손님이 날까요? 어떻게 한번 맞춰보세요. 장거리가 날까요? 짧은 손님이 날까요? 당연히 장거리가 낫죠. 당연히 장거리를 좋아해요, 기사들이. 하지만 연결만 잘 돼준다 그러면 기본요금 손님이 훨씬 이득이에요. 장거리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기본요금만 계속 태우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렇죠, 장거리가. 근데 장거리 가서, 예를 들어서 장거리 가서 복귀 콜을 자꾸 내려오면 진짜 금상첨화죠. 복귀 콜을. 근데 진짜 여기 송도동 쪽재미 저 서구에서 일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집이 서구청에 있는데 서구에서 일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합니다. 저는 주로 일하는 데가 옛날 사람이라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포동이 인천의 중심가였어요. 인천의 중심가가 신포동이었고, 그러다가 주안이 중심지가 됐다가, 그러다가 부평으로 갔다가, 부평에서 계양도 한참 떴다가, 그 다음에 구월동. 그러다가 이제 분배가 된 거죠. 이제 구월동, 주안, 부평. 오히려 계양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송도동 쪽재미님은 시간당 4-5면은 엄청나게 잘 찍으시는 거고, 전번에 송도동 쪽재미님 인형 뽑기 하다가 곤지암 갔잖아요. 곤지 갔을 때 복귀 어디서 잡으셨나요? 참 이렇게 라이브가 죄송합니다. 이 송도동 쪽재미님이 일을 한번 하게 되면 엄청나게 잘해요. 아니 세상에 서창동에서 대부분 인형 뽑기 하면은 누가 콜폰 이렇게 가지고 인형 뽑기 하나요? 아니 새벽 시간에 인형 뽑기 하러 들어갔어. 인형 뽑기 하다 보고 곤지암 떴다고 곤지암을 잡고 가더라고. 야, 확실히 나이는 못 쓰게 젊은 사람이 빨라요. 빠르기는. 저 같은 경우는 소심해서 콜을 뜨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누르기 바빠요. 안 그러면 다 뺏겨요. 그렇죠. 그냥 평균 심해 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3일 전인가?
3일 전인가는 시간당 5 나온 적도 있어. 진짜 그날은 대박 난 날이죠. 아무튼 시간당 5. 그리고 뭐야, 맞아요. 지금 소리라면 콜에서 콜 소리만 나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얼른 눌러야지 글자 못 봐요. 지금 제가 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 더군다나 우버콜은 목적지 아예 안 보여. 그냥 누르기 바빠요. 우버 가맹인데도. 우버 가맹은 강제 배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뺏길 갭에 그냥 막 눌러대요. 그러다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5km 이상짜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우버콜은 우버 가맹으로 부르는 손님들이 있어요. 우버 가맹으로 부르게 되면은 손님들한테 무슨 포인트가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맹으로 부르시더라고. 가맹으로 부르게 되면 우버는 10km짜리까지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10km는 솔직히 말해서 시내 10km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콜 취소 버튼을 몇 번 했더니 취소율이 뭐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뭐 우버 최고 등급이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인가하고 그 다음에 골드고 그 다음에 블루인데, 취소율 때문에 이 블루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두 번째 단계였었는데. 진짜 유나이티드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나, 지금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셨나요? 택시 하면은 장가 금방 갑니다. 35살. 우리 족제비님보다 6살 많으시네. 예. 지금 아까 오셨던 분 중에서도 혼자인 분이 있는데, 혼자서 택시 하면서 벌기 참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확실히 젊은 친구가,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쪽제비님이 유튜브는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쪽제비님이 저한테 편집하는 거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택시 4년 차인데 권태기가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하고 술 한 잔 먹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권태기가 우리가 369라고 그래요. 택시 처음 시작하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버텼어. 버티면 3년, 6년, 9년 고비가 있어요. 3년 택시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시작해서 3개월 안에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만나보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 태우려고 택시를 했나, 이런 권태기 빠집니다. 치사하게 혼자 여행 다녀오면서 송도동 쪽제비님 다음에 같이 갑시다, 여행. 3개월째, 그래 3개월 지나면은
조금 나아지는데 조금 나아졌다 3개월 때 그 감정이 6개월 때 다시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영부영 1년이 지나가면은 그나마 좀 이제 나아지면서 3년 때 그 고비가 생기는데 아유 이거 지금 4년 차니까 지금 다음 달이면 4년 차니까 지금 3년 차에 고비 생긴 거 아닙니까? 3년 차에 야 이걸 택시를 할까 말까 다른 직업을 뭐 할까 말까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가 났다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사실 택시라는 거 처음 접하면은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이 사람 상대하는 거 제가 이런 말씀 좀 속된 말로 하면 사람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정도의 말투가 돼야 돼요. 이 사람 들었다 놨다 할 정도 말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정치 얘기. 손님이 얘기하면은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답변하고 그러면 그 손님 분명 어느 성향이 나와요. 성향은 꼭 나와요. 예. 성향이 나오면 예 맞습니다. 이제 나는 아니어도 맞습니다. 그놈 나쁜 놈이죠. 하면은 예 맞아요. 그놈 나쁜 놈이다. 그냥 맞장구만 쳐주세요. 맞장구만 쳐주면은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카드가 없어지죠. 옛날에 맞장구만 쳐주면 팁으로 만 원씩 막 주고 그랬어요. 정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정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이제 뉘앙스가 딱 들려요. 들리면은 그 당을 무조건 대고 지지한다고 편들어 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제 스포츠도 각 지지하는 게 틀리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스포츠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정치 얘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다가 진짜 칼부리까지 나요. 정치는 집안 식구끼리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손님 편 들어주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그 전에 현사 받았을 때가 좋았는데 요것도 나오고 편만 잘 들어주면 요거 나왔어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네. 스텔라 시절에 지금은 합승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합승이라는 제도가 이 카카오콜이 생긴 지가 2015년도 3월 달에 생겼는데 카카오콜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이제 합승이라는 게 완전히 폐지가 됐죠.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 스텔라 시절 합승을 했어요. 제가 합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이 정반대인 당은 태운과 앞뒤로 이 둘이 정치하기 이제 저까지 3명이죠. 정치 얘기를 하다가 앞에 손님하고 뒤에 손님하고 정치에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을 하는데 이거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님들 죄송한데 제가 택시비 안 받을게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왔는데 내려서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택시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카카오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카카오콜, 우버콜, 그 다음에 인천 이음콜, 그 다음에 티머니콜 이 콜들을
가장 많이 키워준 게 누굴까요? 손님일까요? 아니면 자기네 회사가 광고해서 콜이 그만큼 커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기사들이 홍보해줬어요. 기사들이 홍보해줬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만큼 클 수가 있었고, 인천 이음도 기사들이 홍보해줬기 때문에 클 수가 있었고, 우버도 카카오콜 싫다고 우버콜 홍보해줬기 때문에 우버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티머니콜, 온다콜, 티머니 온다콜, 이것도 기사들이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티머니 온다는 서울에서 카카오 다음 우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카카오나 우버나 티머니나 인천 이음이나 기사 입김에 의해서 그만큼 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콜이 처음 생겼을 적에 기사들이 그냥 너도 나도 카카오콜 부르세요. 카카오콜 부르세요. 기사도 편하거든요, 사실. 왜? 손님 위치까지 정확히 찍어줘. 그 전에 TRS 무전기 콜이었을 때는 콜 불러 가다가 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손님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디 편의점 앞에 있다고 해요. 그 편의점 찾아가서 태우고, 그 다음에 목적지 어디에요? 그럼 목적지 또 가고 그랬었는데, 카카오콜 생기니까 손님 위치까지 정확히 찍혀. 그 다음에 목적지 정확히 찍혀. 내비대로 가면 돼. 근데 처음에는 참 오류도 많았죠.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반대로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처음에 출발지 목적지. 카카오에서 제일 처음에 홍보한 게 호출료 없는 콜. 우리 지금 택시 처음 하시거나 오래 하신 분들, 나라시 택시, 총알택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가장 유명한 게 영등포 나라시요. 영등포 나라시죠. 가장 유명한 게 서울차, 인천차, 부천차 다 합쳐가지고 거기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장악을 해가지고 나라시차, 인천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을 온다 4명, 연말에는 거기 6명, 7명까지 태우고 가요. 그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뭐 연말연시 경찰이 있어도 다 태우고 그랬어요. 오히려 경찰관이 인천 방향으로 태우고 가라고. 택시가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에 보면은 타지역 콜, 택시 기사에 적은 택시 기사다. 타지역 콜에 대해 타지역 영업이죠. 타지역 영업에 대해서 결국은 신고자는 택시 기사. 지금 보니까는 부평이나 구월동이나 어디 가더라도 인천차에 방해 안 되게끔 차들이 이제 별도로 좀 빠져 있더라고요. 외지차들이. 극히 정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택시 기사들이 서로 신고하겠습니까? 서울에 인천차나 부천차가 서울에 가더라도 서울차한테 방해가 안 되게끔 좀 외지, 아직까지도 이제 외지에 나가게 되면은 방범등을 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맹 택시들이. 왜? 가맹 택시가 방범등을 켜놓으면은 이게 어느 지역 차인지, 요즘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보이는데 앞에나 뒤에나 이렇게 보면은 저게 방범등만 봤을 때는 어느 지역 차인지 몰라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타 지역에 가면은 방범등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 차한테 방해 안 되고.
이거 뭡니까? 중년 여승객 모셨는데 부부 갈등에 여성 입장에 조금 더 치우쳐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거금 만원 요금 거리에 10만원 팁 받은 적이, 와, 저 팁이요? 팁이래 봤자 제가 5만원권 집회 나왔을 적에 그때 이후로 5만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고, 끼케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000원 3,000원이고 이제 거스름 돈 2,000원 3,000원이고, 별도로 받은 건 서울 갔을 때 골목안까지 들어가 줬다고, 그때 흑석동이에요. 흑석동 골목안까지 들어가 줬다고 택시 요금 외에 3만원까지 팁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10만원 많이 받으셨네요. 10만원이 10만원이 어디에요. 그리고 이 팁 문화가 현금 카드 결제 있기 전에가 팁 문화가 좀 있었지. 이 카드 결제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쪽제비님 15만원 받았어요? 팁으로? 헐. 아니, 어떤 손님이었길래 15만원. 학교 선배님. 아, 학교 선배님인데 어디까지 갔는데 15만원씩이나 줘? 야. 한번 여기 아니요, 팁이 요즘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카드 결제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승차전이 기사 포함해서 손님 4명까지 밖에 못 태우잖아요. 4명 태우는데 5명 탄다고 그래서 요금 더 준다고 그래요. 요금 더 줄게, 5명 타고 갑시다, 그러는 손님들 간혹가다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 태운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딱 도착하잖아요. 카드 딸랑 줘. 그 카드 주면은 이거를 어떻게 더 받으라는 거야. 이거 잘못 계산했다면 부당요금을 신고당할 텐데. 차라리 내리면서 얼마 더 긁으세요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 안 그래요. 와, 외국인 손님 또 내리면서 8만원 현금 팁 받으셨어. 야. 근데 요즘은 진짜 카드 결제라 팁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일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툰 제 방송 봐주신 거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마치려고 그러는데 더 해야겠네요. 아니요, 그새 쫙 나가시네. 인사 잘못했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진상으로 태웠던 게 끼케요. 고등학생 3명이 탔는데 한 명이 후배예요. 후배가 형령 그러면서 후배가 택시 요금을 냈는데, 그때가 택시 밤 12시라 은행 점검 시간. 그래서 요즘은 그 예약으로 예약 송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 송금 해준다 그러는데 예약 송금이 안 됐어. 그래서
어저께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웬걸 그것도 오전 근무만 하나 봐요. 지금 뭐 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접수를 받아주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가서 그 사기죄 접수해. 왜냐면 이런 놈들은 가면 한 번 써먹었기 때문에 계속 써먹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직접 가서 신고를 하려고요. 오늘 어느 정도 그렇죠. 이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콜 아니면은 현금으로 내실 때 보면은 거의 이렇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스름돈을 안 받고 내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택시를 나 혼자 이렇게 타면은 그 택시 기사님한테 될 수 있으면 말 잘 안 걸려고 그러고, 제가 택시 한다는 소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말 실수 한 번으로 해서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말 실수 하나에 친구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이 참 무서웠었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4,000명 달성 돌파 기념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시면서 설마 보시는 건 아니겠죠. 차 세워놓고 보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택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알게 되면은 이렇게 방송을 제작해서 영상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또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매주 일요일마다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일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